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다운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15일 SSS 클래스방에 공개된 KBO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6.8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이벤트 안내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17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1차전에서는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아스날이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준결승 진출에 8분 응선을 넘었는데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또 한 번의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주요 전략 이탈 이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맨디, 카르바할, 밀리탄, 그리고 카마빈가는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고 루닌 골키퍼도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특히 수비진의 부상 공백은 팀 전반적인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 역시 부상자 명단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가브리엘 제주스, 토미야스, 하베르츠, 마갈량이스 등이 결정하며 조르지뉴와 파티, 화이트까지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정상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감독들의 전술적 대응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인데요.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리그에서 꾸준히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유지해왔지만 아스날과의 1차전 대패 이후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전반적인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운 모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그리고 벨링엄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벨링엄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커버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와 개인기 돌파로 변화를 줄 카드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 시작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스피드를 활용해 아스날 측면 수비를 흔드는 것이 1차 목표인데요. 특히 측면에서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는 순간 벨링엄과 호드리구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동시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벨링엄이 2선에서 공을 받으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무리한 전진 수비와 하이 프레싱 이후 역습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결정적인데요. 아스날은 이미 1차전에서 보여줬듯이 수비 블록을 유지한 뒤 사카와 마르티넬리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단 몇 번의 기회만으로도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보여준 완벽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카와 메리노, 마르티넬리의 활약이 돋보이며 특히 사카는 경기당 평균 평점 7.6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데클란 라이스가 지난 1차전에서도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사카 역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7.61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도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을 바탕으로 상대 전방 압박을 유도한 뒤 중원을 빠르게 탈출하는 패턴을 반복할 텐데요. 특히 데클란 라이스와 메리노의 더블 볼란치 역할이 핵심입니다. 라이스는 상대 압박을 받아도 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메리노는 패스 전개와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을 통해 공격 시 빌드업에 활력을 더해줄 텐데요. 이 두 명의 역할이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압박을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경기를 좌우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아스날의 트랜지션 속도입니다.
수비에서 공을 빼앗는 순간 웨데고르가 볼을 잡으면 사카와 마르티넬리는 즉시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는데요. 이 순간 레알 수비 라인이 전진 상태라면 단숨에 위협적인 기회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피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아스날은 이미 1차전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프리킥으로 득점하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코너킥과 프리킥을 통한 한방을 노릴 것입니다. 반면 레알은 리디거와 추어메니를 활용한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실점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전술적 포인트는 레알 마드리드의 볼 점유율 활용 방식인데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닌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스날의 3선 미드필더 공간을 공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세바요스와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끌어올리며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어야만 역전극의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유럽 최고의 마법의 무대라 불릴 만큼 기적같은 경기가 자주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3골차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미션을 안고 있는데요. 아스날이 강한 수비 조직력과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실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되며 레알이 몰아붙이다 역습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 초반 선제골이 터진다면 흐름은 예측 불허로 바뀌겠지만 아스날의 탄탄한 수비 조직과 팀 밸런스를 감안하였을 때 이번 경기 저 스벤은 아스날의 프렌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두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바이에른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입니다. 지난 위넨 원정 1차전에서 인터밀란이 귀중한 한 골차 승리를 챙기고 오늘 경기는 홈에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을 절호의 기회인데요. 인터밀란은 이번 경기에 앞서 핵심 윙백 돈프리스와 미드필더 지엘렌스키가 결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와 리그 흐름 모두 좋은 만큼 시모네 인자기의 라인업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반면 미네는 이번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 데이비스, 그리고 팀의 핵심 자원인 무시알라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는데요. 4명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진의 조직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콤파니 감독은 최소한의 변화로 반전을 노릴 전망입니다.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유럽과 리그 모두에서 압도적인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투톱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티랑의 조합은 빠른 연계 플레이와 공간 침투로 바이에른 수비진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중원에서는 차라노글루가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지휘하며 미키타리안과 바렐라가 박스2박스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로를 넓혀줄 것입니다. 인터밀란에서는 현재 단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주목 대상입니다. 1차전에서도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준 마르티네스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7골을 기록 중이며 경기 내내 미넨 수비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기 인터밀란은 기존 3-5-2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앙 밀집형 압박과 역습 전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차라너굴루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바이에른의 전방 압박을 벗겨내는 1차 빌드업을 담당하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라인인 바렐라와 미키타리안은 공격 전환 타이밍에 맞춰 세컨볼 경합과 후방 침투 지원을 번갈아 수행하면서 공격의 속도를 배가시킬 텐데요. 측면 윙백 다르미안과 카를로스 아우고스토는 수비 시 5백 형태로 내려앉고 역습 시에는 순간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치고 올라가는 폭넓은 사이드 스위칭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공격에서는 라우타로와 티랑의 포스트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가 핵심인데요. 특히 티랑은 바이에른 수비 라인이 높게 유지될 경우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는 타이밍으로 상대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며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케인과 올리세 그리고 사네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케인의 피니시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인데요. 하지만 주전 수비진이 다수 이탈한 상황에서 팀의 밸런스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미네는 현재 해리 케인의 결정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격 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제공권까지 모든 장면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이죠.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은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비진의 안정성과 커버 범위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레츠카와 키미히가 중원에서 수비형 박스2박스 형태로 상시 커버에 집중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올리세와 사네를 이용한 측면 돌파 기반의 크로스 플레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격에서는 해리 케인의 연계형 스트라이커 역할이 전술의 중심입니다. 케인은 볼을 받으러 중원까지 내려와 인터 수비수들을 끌어내린 뒤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즐겨하며 그 공간을 밀러와 사네, 올리세가 빠르게 침투하는 형태로 마무리 짓는 장면이 자주 나올 텐데요. 또한 바이에른은 수비 조직이 불안한 만큼 공간을 열어두는 대신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집중 공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키미히의 날카로운 킥 정확도와 고레츠카, 케인의 제공권 활용은 인터밀란의 세트피스 방어를 시험에 들게 할 핵심 전술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싸움이 전술의 승부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은 60분 이후 윙백을 교체하며 역습 속도 유지를 노리고 바이에른은 공격 자원에 변화를 주며 공간을 벌려 크로스 중심 공격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밀란은 홈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일 텐데요. 반면 바이에른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17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